방금 전 오픈 AI가 일론 머스크를 법무장관한테 고발해버렸습니다. 이 수사를 해달라고 직접 편지까지 쓴 상황인데요. 이미 200조 원짜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상황이고, 이 소식이 터진 직후에 도지코인 시장에서 이상한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보통 이런 뉴스가 나오면 관련 코인들이 흔들려야 정상인 건데, 근데 오히려 고래들 측에서는요, 이 큰손들이 오히려 도지코인을 사모으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와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보고 도지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오픈 AI 측에서는요, 이 캘리포니아랑 델라웨어주 법무장관한테 서한을 보냈었어요. 여기서 내용은 머스크랑 그 측근들이 반경쟁적인 행위를 했으니까 조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반경쟁적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공정하게 경쟁하지 않고 상대방을 방해했다는 뜻입니다. 오픈 AI 측 주장에 따르면요, 일론 머스크가 메타의 저커버그랑 손을 잡고 오픈 AI를 공격했다라고 해요. 심지어 샘 울트먼 오픈 AI CEO의 비행기 동선까지도 추적하면서 또 사생활과 관련된 이 허위 주장을 퍼뜨렸다라고까지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게 하나 있는데요. 오픈 AI가 이번 서한에서 갑자기 스페이스 X 이야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현재 소송을 벌이고 있는 진짜 이유가 결국에 자기 회사인 XAI, 인공지능 챗봇 그록을 밀어주기 위한 거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스페이스 IPO까지도 언급을 했을까요? 이게 단순 소송 전략 정도가 아니라 머스크의 사업 제국 전체를 문제 삼겠다는 의미로서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 소식을 듣고 대부분의 분들께서 그럼 이거 머스크한테 좀 악재 뉴스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한 발짝만 좀 물러서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상한 점들이 보이죠. 오픈 AI가 왜 이렇게까지도 할까요? 법무장관한테 편지까지도 보내고 스페이스 X IPO까지 끌어들이고, 이건 오픈 AI가 그만큼 일론 머스크를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증거겠죠. 경쟁자가 별로 안 무서우면 굳이 이런 수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오픈 AI가 스스로 일론 머스크 제국이 얼마나 큰지를 인정해버린 셈이 된 겁니다. 실제로 지금 스페이스 X가 IPO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죠. 기업 가치가 무려 1조 7,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대 750억 달러까지도 조달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로 실현되면요, 말 그대로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IPO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이 다가오는 6월쯤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런 대형 투자은행들 이미 합류까지도 마친 상황입니다. 이 IPO 소식이 전해졌을 때 도지코인 시장에서 뭔 일이 있었냐면요, 온체인 데이터, 그러니까 블록체인 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거래 기록을 봤을 때 도지코인의 활성 주소 숫자가 일주일 만에 57,000개에서 73,000개까지 뛰었어요. 무려 30%가량 증가한 수치인 건데, 활성 주소 숫자가 늘어났다는 건요, 도지코인을 실제로 사고 팔고 움직이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가격만 보면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겠지만 물밑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본격적인 신호로 읽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도지 홀더들 사이에서도 잘 안 알려진 변화가 오래 들어가지고 3가지나 있었죠.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미국 SEC가 도지코인을 디지털 상품으로 인정을 해줬었고, 밈코인, 즉 장난으로 시작한 도지코인이 이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상품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제도권에서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는 바로 이 분류 덕분에 가능해진 건데요. 올해 1월 21 쉐어즈라는 회사가 도지코인 ETF를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티커명은 TDOG고요. ETF면 쉽게 말해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인데, 이게 생기면 암호화폐처럼 직접 매수하지 않아도 투자가 가능하게 되겠죠.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 이 큰 금융회사나 연기금 같은 데서 도지코인에 돈을 넣을 수 있는 본격적인 통로가 처음으로 열린 겁니다. 이건 마치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을 때랑 비슷한 맥락이겠죠. 이어지는 세 번째가 엑스머니입니다. 이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엑스머니 결제 기능을 이번 달에 출시한다고 발표했었죠. 엑스어플 안에서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 비자 카드랑도 연결되고 잔액에 대해서는 6%대 이자까지도 붙여준다라고 해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보면은 이 출시 초창기 법정화폐, 그러니까 달러 같은 일반 돈만 지원합니다. 하지만 추후에 안정화가 될 경우에 여기에 도지코인 결제까지도 끼워 넣게 된다면은 당연히 도지코인한테는 엄청난 호재가 되어줄 겁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닌 게요, 머스크가 제3자의 예측을 리포스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출과 머니마켓 계좌 그리고 크립토 통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겠지만요, 로드맵상에서 암호화폐 지원이 이후 단계로 개혁되어 있다, 이런 보도까지도 나왔었고, 현재 업계 전문가인 폴 베런 측에서는요, 엑스머니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암호화폐 진입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남겼습니다. 도지코인이 소액 결제 도구로 쓰일 가능성까지도 언급이 나왔는데, X 플랫폼 사용자가 6억 명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지코인이 여기에 통합된다면
사실상 도지 역사상 가장 큰 실질 사용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130원, 140원 이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왜냐하면 엑스머니가 출시됐지만 이 크립토 통합이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스페이스 X의 IPO도 아직까지 실제 상장 전이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만 있는 상황이죠. 근데 다가오는 6월에 스페이스 X가 실제로 상장하고 엑스머니의 그 다음 업데이트에서 암호화폐 관련 기능이 추가만 돼준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150원대 저항선 뚫을 수 있는 촉매제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고, 이렇게 보는 근거는 역사적으로 머스크 관련 대형 이벤트가 터질 때마다요. 이 도지코인이 단기간에 급등한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과거에는 그 상승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점, 이것도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점이 있다면 SEC 상품 분류랑 ETF 상장이라는 이 제도적인 기반이 예전에는 없었다라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픈 AI랑 머스크의 전쟁이 결국에 머스크 제국이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반증인 거고, 도지코인은 올해 들어가지고 SEC 상품 분류, ETF 상장, 엑스머니 로드맵이라는 이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고요. 지금 가격은 역대급 수렴 구간에 진입해서 방향성 결정이 임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 이걸 한번 다뤄볼게요. 6월달 스페이스 X 상장이 실제 이루어졌을 때 도지코인 가격은 과거 패턴대로 움직일지 아니면 이번에 달라질까요? 결국에 이 매도라는 것들은 시장이 좋을 때 하는 게 매도가 가장 좋고요. 매수는 시장이 안 좋을 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의 심리가 시장 좋을 때 매수하고 싶고 시장 안 좋을 때 불안해서 매도하고 싶어지죠. 공포의 매수에서 환희에 팔아라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말이 쉽지 실제 전쟁 같은 코인 시장에서 활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1개월, 2개월 만에 이 급등하는 패턴들 갑작스럽게 도지코인 500원 돌파하면서 상승했을 때 무리해서 추격 매수한다는 것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위험한 매매 습관이었다는 걸 생각을 하실 겁니다. 가끔은 이 과거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앞으로 상승장이 왔을 때 같은 후회를 안 만들기 좋을 거라 생각을 해요. 상승하고 이게 오르고 있을 때는 더 갈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하락하고 있고 단기 저점으로 지금처럼 도지코인 130원, 140원 이렇게 낮은 가격대 지지선을 만드는 구간들이 오히려 돌이켜보면 매수 타이밍이었다는 사실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